자, 이제 여러분들은 미분을 배웁니다.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 이제 드디어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몰라도 사람이죠.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데. 자, 미분 용어 정리부터 해서 슬슬 들어가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과학에서 나오는 물리 공식들의 90% 이상은 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다 미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미분 전과 미분 후로 나눌 수 있어. 자, 미분. 먼저 미분. 여기 미자가 뭐냐면 한자는 못 써요. 한자 20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을 미자, 작다 미자. 그러니까 미량의, 극소량의 할 때 미량의 하잖아. 그치? 그래서 미, 작게, 분,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작게 나눈다라는 얘기야. 그게 미분이야. 그냥 하는 김에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게 적분이죠. 얘도 분자는 나눌 분자야. 나누어서 적, 쌓을 적자거든. 나누어서 쌓는다야. 그러니까 얘는 쌓는 거야. 그러니까 쌓아서 넓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니네들 배운 적 있잖아. 점이 모여서 선이 되지. 선이 모여서 면이 되잖아. 면이 모여서 부피가 되죠. 그 개념이 적분이에요. 점이 모여서, 나눈 게 모여서 선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적분이에요. 미분은요, 나누는 거예요. 작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점점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나중에 얘기해 주고요. 자, 미분. 교재 들어갑시다. 나 이거 증분이란 단어 쓰고 막 이러면 너희들 헷갈리는데. 자, 보세요. 처음부터 오늘 아마 거의 종일 설명만 할 거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줄게. 자, 먼저 그래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너희들이 어떠한 계수 얘기하는 그 계수 맞아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뭔지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함수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은 x가 변함에 따라서, 즉 x가 기준이야. x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된 변수 y거든요. y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x가 변화함에 따라서 y는 얼마나 변화하니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그게 변화율에 대한 정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보고선 설명을 해보자. 어떠한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x1입니다. 여기가 x2예요.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가 x1, y1, x2, y2였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점, 예를 들어 얘는 뭐라고 얘기 안 했구나. 이 그래프가 y는 fx예요. 자, 여기는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B점이라고 합시다. 자, A점에서 B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는 조금씩 증가해요. 그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갑자기 크게 증가를 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평균적인 변화율을 보자라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야, 그게. 그러면 너희들이 평균 속도 계산하던 거 기억하니? 과학에서? 과학하면 갑자기 거부감이 드나? 자, 평균 속도가 뭐였냐면 총 시간분의 총 거리였어. 사실 총 시간분의 총 거리라고 말하면 좀 정확하지 않고 총 변화된, 즉 걸린 시간분의
변화된 거리, 변위라고 그러거든. 변위, 변화된 위치, 변위. 그게 평균 속도였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요, 우리가 x의 증가량이라고도 하는데 증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해요. 이것을 평균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그러면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죠? 변화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우리는 증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증가를 양. 그치?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x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즉 차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x1, 우리는 얘를 델타 x라고는 해요. 근데 여기 델타 x 표현 알아두면 좋고요. 삼각형인데 삼각형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델타 x라고 해요. 그냥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y의 변화량. 그러면 얘의 높이를 우리는 y1, 얘의 높이를 y2이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량, A점에서 B점까지의 높이의 변화량은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그래서 얘 또한 델타 Y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Y의 변화량 델타 Y인데 얘네들 우리는 X2-X1, Y2-Y1이거든. 그런데 이 점들은 둘 다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fx 그래프 위에 있거든. 그러면은 이 점 x1, y1, 이 점 x2, y2를 y는 fx 그래프에다가 대입해도 되겠죠. 따라서 y1은 f의 x1이고 y2는 f의 x2이기 때문에 얘는 x2-x1분의 f의 x2가 y2거든. 마이너스 f의 x1과 같습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르게 써보자. 여기서 보면 x2는 x1에다가 변화된 양 델타 x를 더해줘도 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얘가 뭐지? 델타 x지. 얘는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 이렇게 갖다 써도 돼요. 여기서 델타 x는 변화된 양이에요. x에 관하여 식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의미도 똑같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평균 변화율이 보니까 여기서 보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x2-x1, 즉 요만큼의 길이, 그쵸? 분의 요만큼의 길이거든? 그러면은 이거 길이 분의 이거 길이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여기 각 세타라고 쳤을 때 얘는 무엇과 같지요? 탄젠트 세타하고 같지요? 탄젠트 세타가 뭐지요? AB를 연결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냐? 기울기야. 즉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하고 같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평균 변화율은 짜라라라라라라 결국 x2-x1분의 fx2-fx1 또는 델타 x분의, 근데 델타 x라고 읽기보다는 x의 변화량 분의, 됐지?
f의 x1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1이라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네 둘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함수까지 배웠다라면 알 거야. 얘가 나중에 미분에서 나오는 식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뭔지 이제 배워보자. 잘 봐. 저기에서 자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만약에 여기 점 있고 여기 점이 있다. 만약에 지금 평균 변화율은 얘 점에서 얘 점까지의 x가 변화한 것에 따른 y의 변화량이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변화하는 거랑 여기서 변화하는 거랑 다르지요. 여기선 변화량이 적어요.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하는 양이 적다고. 비율, 약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변화량은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급격하게 변화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수치적으로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의 변화율, 우리는 그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게. 순변.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있는 x2를 x1에 가깝게 점점점 가져오는 거야. 우리는 리미트 극한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x2를 이쪽으로 가까이 갖고 오는 거야. 점이 점점 어떻게 되죠? 가까이 갖고 와.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x2가 무한히 얘한테 거의 근접해서 x2랑 얘랑 거의 가까워졌다고 치자. 아주 거의 만났다라고 치자. 그럼 얘한테 거의 겹치겠지요.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이렇게 생기겠지. 이해가 가니? 그래서 무엇까지 되는 거냐면 이 곡선의 x1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접선이 돼버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게 리미트예요. 잘 보자. 순간 변화율입니다. 우리는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x2를 무한히 x1에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때에 x2 마이너스 x1 분의 f의 x2 마이너스 f의 x1이거든. 외워라. 이게 뭐냐? 얘가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정의야, 이게.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치환을 할 거야. 우리 치환극한 저번에 배웠잖아. 치환극한. 치환극한 어렵지만 헷갈리지? 헷갈리지 않냐? 예인아, 쉬워? x2 마이너스 x1을 나는 델타 x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어. 그래서 얘를 치환극한으로 변형시킬 거야. x2 마이너스 x1을 델타 x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다시 치환극할 때 밑도 바꿔야 되죠. x2가 x1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델타 x는 어떻게 돼? 야, x2가 x1이랑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 같아지고 있어. 그러면은 x2 마이너스 x1은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그런데 사실 이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느냐
왼쪽에서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심화 때 다시 설명해 줄게. 그것까지 지금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많이 힘들어져. 즉 좌극한 우극한까지도 봐야 되거든 원래는. 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심화 시간에 가르쳐 줄게. 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사실은 0 플러스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x2가 x1보다 그래도 약간 큰 곳에서 다가왔으니까. 알겠니? 델타 x는 그래서 양수거든. 그냥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극한이긴 한데 그거는 냅두도록 할게요. 나중에 구별해서 증명을 다시 해줄게요. 그때 내가 혹시나 안 하면 얘기 좀 해줘. 아이씨 이거 녹색이잖아. 보이나? 보이네. 자 그러면은 치환극한을 한번 해보자. 아주 중요한 거야. 리미트. 자 x2가 x1으로 갈 때 델타 x는 0에 가까워져요. x2-x1은 델타 x입니다. f의 뭐죠? x1 플러스 델타 x. 왜냐면 리미트 변수인 x2를 지금 뺐거든, 치환했거든. 그럼 x2가 다 사라져야 되잖아. 리미트에서.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f의 x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델타 x라는 것은 기호야, 얘네들은. 기호야. 우리가 얘네들을 문자,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델타 x를 대신하여 h라는 문자를 갖다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미분계수는요, x가 변화함에 따라 y가 변화하는 것을 쳐다보는 평균편을, 즉 변화율을 작게 쪼갠 거야. 쪼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게 가까운 거, 그 차이를 작게 가깝게 갖고 오면서 y가 변화하는 추이를 보겠다는 뜻이야. 순간적인 변화율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게 얘야. 알겠니? 그래서 미분이라고 불러. 왜 미자가 들어가는지 알겠고, 왜 분자가 들어가니? 나누는 거야. 쪼개는 거야. 쪼개서 갖고 온다고. 나눌다. 쪼개서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보자.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었어요. 자, fx를 x제곱으로 합시다. 난 얘를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사실 어렵게 미분계수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순간 변화율이랑 미분계수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분계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면 미분계수는 뭐랑 똑같은 거냐?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야. 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인데 x2와 x1이 겹쳐서 그 두 점이 한 점이 돼버렸어. 그래서 선을 긋고 보니까 어때? 여기 있는 y는 fx 곡선의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기울기였는데 점이 겹쳤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난 이걸 구하고 싶다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뭔지 알죠? 1,1이에요. 그럼 1,1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야. 자, 정의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리미트. 야, x는 x1에서의 미분계수는. 자, 다시.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동그라미 그대로 여기 있다. 그 동그라미 여기에 그대로 있다. 알겠지? 다시. x는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1이 여기 있다. x1 여기 있다. 똑같이 여기 있다.
다음 여기 x2, 여기 x2, 여기 x2 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활용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x는 x1. 자, x는 1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참고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리미트 요거대로 해보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뭐야?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x1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이야.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이거 외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는 fx가 x제곱이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 다음 f1은 1. 정리하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플러스 2h. 자, 극한을 계산하자. 극한 계산하자. 극한 계산하려고 봤더니 h가 0으로 간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 부정형 풀어줬죠. 뭐만 남았어요? h 플러스 2만 남았어요. 부정형 풀렸으니까 h에다가 0 대입하지요. 그래서 2가 돼요. 극한을 계산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2라고 되는 거야.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2야. 자,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을 잠깐만 볼까? 참고로 여기는 얘의 꼭지점이니까 0이죠. 자, 0에서 y의 변화량이 있겠니 없겠니? y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오른쪽으로 약간 가면 y가 조금 올라갈 거야. 그치? 근데 얘를 아주 근소하게 아주 작게끔 쪼개서 갖고 오고 나면은 y의 변화량도 0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x는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자,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 f의 h 이렇게 돼 있고 요게 0이잖아. 그럼 그 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h제곱이죠. f0 0이죠. 자, 0분의 0꼴 부정형 풀렸죠. 그럼 h만 남았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는 0이야. 그래서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0이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또 계산해보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계산하고 싶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다시.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지만 가까이, 즉 x1과 x2의 차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지만 어쨌든 y가 변화하는 양의 비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아주 조금 커질 때 y는 아주 약간 커지기는 하지만 걔네들 간에도 비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조금 커질 때, x가 1과 x2의 차이가 아주 조금 날 때 y끼리의 차이는 어떨까? 그 비율을 봤더니 1에서는 1이 비율이 2가 되는 거야. 1에서의 비율이 2 관계가 되는 거야. 아닌데? 맞죠? 2x 1. 맞죠? 그래서 2가 되고 있고요. x는 2에서의 순간 변화율 조사해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x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1이 x1 여기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f의 2가 돼요.
자, 그래서 극한을 계산을 합시다. fx는 x제곱이죠? 그러면 갖다가 집어넣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제곱에다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x의 제곱 4h 플러스 4 fa는 4 그래서 빼기 4가 돼서 날라가고 h 약분되면 다시 써줄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분의 h 플러스 4가 돼요. 자, h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 4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조금 커질 때 y는 얼마나 커지냐면 4배 커진다라는 얘기야.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걸 변화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4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거야. 계속 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뭐 갖다만 연습했었냐면 여기 있는 요거만 가지고 계산했었거든. 이제는 얘를 가지고서는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걔를 우리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같은 거예요. 얘를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프에서 즉 그림에서 분석하자면 그런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해줄 수 있어요. 다 같은 거예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F'의 A라고 갖다 써요. 이게 여기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야. 표현을 F'A라고 해. 자, Y는 fx, 함수에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F'A라고 합니다. 그러면 F'A는 리미트 다시 한번 써보자. 내가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 이걸 외워야 돼. 계속 써주면 니네들 외워지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가 바로 F'의 a예요. 됐죠? 자, 그리고 하나 얘기한다. 이제 여기가 2H, 2H여도 상관없어. 여기가 3H, 3H여도 상관없어. 얘가 어떠한 극한의 꼴이어야 되냐면 0분의 F의 A 플러스 0. 여기서의 0은 무한소를 얘기해. 리얼 넘버 제로가 아니야. 무한소를 얘기해. 마이너스 F의 A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F'의 A야. 단, 여기가 만약에 2H, 3H가 되면 그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아야 되고 걔는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F'의 A라고 하게 된다. 완전 집중해라. 자, 얘는요. 리미트. 자, 이번엔 요거 x가 a로 갈 때 요거를 x라고 해야지. x 마이너스 a분의 f의 x 마이너스
A. 얘가 F'의 A예요. 얘가 F'의 A예요. 자, 다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아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가 0이 되어야 돼. 이것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뒤쪽에서 유형 연습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때 연습하면서 계속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자. 자, 만약에 fx가 x제곱 플러스 7x였어요. 내가 여기서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 x가 1일 때 얘 순간적인 변화율을 조사하고 싶어. x가 1일 때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f'의 1이라고 한다. 자,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은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번엔 얘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리미트. 아, 허리 아파. x가, 자세가 이상해도 이해해줘. x가 1에다가 갈 때, x, 할아버지. x-1분의 f의, x-f의 1과 같습니다. 극한을 계산하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fx x의 제곱 7x 마이너스 f1 8입니다. 자, 이제 극한을 계산합시다. 자, 극한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이 되네? 위에다가도 1 대입해봤어. 어때? 분자도 0이 돼요. 0분의 0꼴. 그럼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해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인수를 약분 소거시켜줘야 되겠죠? 너무 어렵니? 할만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쉽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더 이해가 가겠지. 자, x-1분의 자, 분자 인수분해 합시다. x 플러스 8 x-1 인수분해 됐고요. 약분이 되겠죠? 부정형이 풀렸죠? 극한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래서 9가 됩니다. 자, 한 김에 이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뭐야?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이게 f'의 1 x는 1에서의 미분계수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정리하기 아이씨 h의 제곱 2h 플러스 1 플러스 7 플러스 7h 마이너스 8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제곱 9h 끝. 그래서 약분 소거시키고 h가 0으로 가니까 극한이 9라고 나와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됐죠? 두 개 다 똑같아. 어떤 걸 쓰든 상관없어요. 미분계수를 구할 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 잠깐, 야, 이번엔 왜 저거 없어? 개념 다지기 문제가 왜 없어? 야, 왜 개념 다지기 문제가 왜 없지? 이번에? 뭐야? 그냥 바로 필수 문제로 바로 넘어가는데? 자, 설명 다 했거든요. 필수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하나 더 설명 안 한 게 있어서. 자, F'의 A는 뭐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이자 미분계수이자 접선의 기울기이다. 아, 저거는 나중에 배워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쓰면 우리는 미분계수라는 거다. 아, 그 도함수 배울 때 하나 더 설명할 것들이 있다. 자, 필수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필수 1번. 다 씌우자.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fx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x값이 1에서 4까지 변화할 때의 평균 변화율 4 빼기 1 분의 f의 4 마이너스 f의 1. 이것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죠. 합시다. 3분의 F4 63이니 F1 0이니 21이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21인데 그 뒤에 계속 보자. 그 평균 변화율과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같대. x가 a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대. 그럼 무슨 얘기야? 얘랑 f'의 a가 같은 그 x좌표 a를 찾으란 얘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a 저거 세제곱 전개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번엔 이걸로 하자.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얘 또한 f'의 a입니다.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빼기 fa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분자 인수분해되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a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곱셈 공식 생각하세요. 0분의 0꼴 풀리죠. a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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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요? 3a제곱. 자, 근데 이 3a제곱이 21이 되는 a제곱은 7. 양수 a 찾으래죠? a는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정답 루트 7. 아래쪽에 있는 문제 97번 바로 풀어보세요. 97번이요. 자, 필수 예제 봅시다.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f'의 a와 f'의 a는 1이래요. 그렇죠?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 야, f'의 a가 1이래. 그럼 f'의 a는 뭐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에서 fa를 빼는 거죠. 됐지?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모양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h라고 해서 h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2h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3h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얘기했던 건 얘는 뭐라고? 0분의 f의 a 플러스 0 마이너스 fa 꼴이 되면 되는 거야.
됐지? 보자. 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변형해주면 되는 거야. 자, 식만 변형해보자. 여기에다가 내 맘대로 2를 갖다 썼어. 그러면 식만 변형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무엇이 되는 거지? 리미트 극한에서 실수배인 2는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박스 바깥으로 나가면 되고요. 얘가 이제 뭐가 됐죠? h가 0으로 갈 때 0, 0 모양 똑같고 a, a 모양 똑같고 그러면 이제 얘는 f'의 a가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2 곱하기 f'의 a라고 해줄 수 있고 f'의 a가 1을 했으니까 값이 2가 된다. 계속 합시다. 하자. h가 0으로 갑니다. 0, 0은 맞지만 둘이 모양이 다르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분모에 h제곱 곱해주고 분자에도 h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무엇에 수렴하죠? f'의 a에 수렴하죠. 극한값이. 얘는 극한값이 0. 그래서 0. 다음 봅시다. 예. 이거 실제로 수능에도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이거 계산하는 게. 그냥 나와요. 자, 리미트.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FA가 필요하거든. 근데 FA가 없고 갑자기 뭐가 있어? F에 A-EH가 있죠. 그래서 나는 얘 뒤에다가 어떠한 변형을 해줄 거냐면 얘 뒤에다가 더하기 빼기 테크닉을 갖다 쓸 거예요. FA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테크닉을 갖다 씁시다. 그래서 변형만 해줍시다. 자, 값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형합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그런데 짝을 맺어주자. 우리가 뒤쪽에는 마이너스 FA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짝 지어주고 얘는 얘랑 짝 지으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A가 되고 빼기 F의 A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의 A 왜가 되니? 분모에 전체 H가 걸려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자, H 한 번은 얘한테 다음 또 한 번은 얘한테 마이너스 H분의 이거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F의 A 왜가 됐어? 자,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0으로 갑니다. 0, 0은 맞지만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모에 3 곱해주고 분자에도 3 곱해주고 0, 0이긴 한데 얘는 마이너스 2H야. 분모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2를 갖다가 곱해주고 그러면 얘 극한값이 수렴합니다. 무엇에 수렴해요? 3F'의 A에 수렴하고요. 자, 마이너스 2 곱하니까 플러스 2 얘는 F'의 A가 되고요. 그래서 5F'의 A가 됩니다. 근데 고3쯤이 되잖아. 이걸 계속 하잖아. 나쁜 놈들. 볼래? 1, 2. 1분의 2. 그래서 2F'의 A. 얘 봐. 1분의 3. 3F'의 A. 1분의, 요 마이너스 2한테 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2F'의 A. 5F'의 A.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아래쪽에 98번 연습하세요. 해보세요. 98번. 자, f'A를 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라고도 해줄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 이거 x는 a에서의 순간변을 미분계수잖아요. 그럼 극한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가죠. 그래서 사실 미분의 증명을 해줄 때 내가 시간만 더 있었다라면 왼쪽에서 그러니까 x1이 여기 있어. x2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x1이 여기 있어. x2가 왼쪽에서 다가올 때 그리고 그 다가올 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그거는 다음 시간의 개념에서 조금 해줄게요.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을 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f'의 a,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이렇게 극한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를 보자.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f1은 2고 함수값이에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3일 때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자, 괄호 1번 볼게요. 뭐가 필요해요? 얘랑 모양 같아야 돼. 얘랑 모양 같아야 돼. 알겠지? 다음 x가 1로 갈 때 분모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야. 분자도 0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극한에서 보자면 0분의 0꼴이어야 돼. 다음 얘랑 모양 같아야 되고 얘랑 모양이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얘는? 곱셈 공식 생각하시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분모에다가 곱해주고 분자에다가도 전체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괄호 1번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분모 되고요. f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1 되고요.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분자에 곱해졌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x가 1로 다갈 때 0 되고요. 분자도 0이 돼요. x가 1이 되면 0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0분의 0꼴 됐고요. 모양 같고. 그러면 얘가 무엇에 f'의 1에 수렴하고 뒤에 건 3에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값 자, f'의 1이 3이니까 정답은 9가 됩니다. 이렇게 변형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엔 여기가 fx-f1이에요. 그러면 쟤는 리미트 x가 1에 가까울 때 인수분해를 해버리세요. 분자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는 좀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됐죠? 뒤집어져 있어요. 뭐 얘는 얘일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1 나누기 뭐야? fx-f1 얘랑 같을 거 아니야. 됐죠? 얘 뭐죠? f'의 1 분의 1 그래서 f'의 1 분의 2 정답 3분의 2 자, 괄호 3번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괄호 3번 봅시다. fx제곱이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fx-f1 꼴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f1이 있으면 얘랑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 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더했으면
빼줘야지. 그리고 사실 더 변형이 들어가는데 잠깐만 이것만 먼저 정리해보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얘랑 마이너스로 묶자. 얘랑 얘한테 너 자꾸 묶지. 얘랑 자 f의 x의 제곱 마이너스 f의 1 되고 앞에 마이너스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나눈다고 생각하자. 근데 쟤네들은 f1로 묶이죠.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어디 더 변형해야 돼? 여기는 일단 x 플러스 1로 약분될 거고 여기 문제 있죠? x제곱 만들어야 되고 1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x 플러스 1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f'의 1이 됩니다. 2. 다음 얘 뒤에 거 따로 수렴합니다. 2f1 이제 값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3이랬고 얘가 얼마라고 그랬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이 6 더하기 4 10 정답은 10이 돼요. 중요하니까 아래 거 문제 꼭 풀고 넘어가자. 100번. 예인아 괄호서 한번 했니? 뒤에다 뭐 붙여줄까? 뭐 붙여주면 될 것 같아 얘는? 추가시켜줘야 돼 분자에다가. 조금 아쉽네. 얘 있잖아. fx 있잖아. 그럼 f2가 필요한데 앞에 얘는 2가 붙어있지. 그래서 더하기 2f2 빼기 2f2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람 짝 지어주고 얘람 짝 지어주시면 돼요. 어? 왜 나 때문에 집중을 못해? 내가 설명하는데 왜 나 때문에 집중을 못해? 나 얘랑이라고 그랬는데 얘랑 그러니까 fx를 날린다고 생각해야 돼. fx를 날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fx하고 똑같은 애가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해? 얘 뒤에 f2가 필요하잖아. 지금 fx-f2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fx-f2를 만들려면 그래서 2f2를 만들면 얘랑 이제 2로 묶으면 fx-f2가 되잖아. 오케이? 유민아, 쟤네들이 왜 저러냐면 제 이름이 예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예람 하는 거야. 이거 100번 됐어요? 그러면 요것도 중요하거든. 요것도 애들이 잘 못하거든. 자, 필수 4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 항등식이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대. 모든 xy에 대하여. 자, 얘를 만족시키고 f'의 0이 4일 때 0에서의 미분계수가 4래. f'의 2의 값을 구하셔. 자, 나는 f'의 2를 구하고 싶다. 그럼 써야지 뭐. 리밋 어떤 거 쓸까? h? 아니면 x-a? 어떤 거 해줄까? 아무 말도 없으면 내 맘대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예인 뭐 써? 2 플러스 h 그 다음 뭐 써? 그렇지 f2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항등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저렇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e 플러스 fh가 되고요. 마이너스 fe가 됩니다. 그래서 fe가 날아가는데 너무 어려워? 얘기해!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뭘 어떻게 해주지. 얘기해야지. 자, 그래서 내가 구의 f'A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래. 근데 fx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까? 자, 근데 힌트로 나온 거 f'의 0을 잠깐만 보자. f'의 0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얘라면 시켜야지. h분의 f의 뭐야? 어? 그냥 이 형태와 구조를 외우세요, 그냥. f'의 a는 리미트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야. 이걸 그냥 외우는 거야, 이 구조를. 그냥 얘는 이게 정의거든. 정의야.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지는 증명과학과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가 안 간 거거든. 그럼 이거 이제 정의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정의야, 정의. 그러면 f'의 0은 그대로 a 자리에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 얘라마?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그렇죠. 0입니다. 자, f의 0 플러스 h는 이거 어차피 이거 리얼 넘버 제로거든요. 그래서 이거 0은 그냥 없어지니까 fh가 되는데 f0을 잠깐만 찾아보자. 우리가 그 전에 항상 했었죠. 이런 거에서 무슨 f1 값 구하기, 뭐 f0 구하기 함수단에서 여러 번 했었어요. 공동수학 2에서. 자, x에다가도 0, y에다가도 0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f0은 2f0이죠. 그쵸? 그러니까 f0은 0입니다. 자, f0이 0이기 때문에 얘는 0. 따라서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만 남았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f'의 0이 4랬거든. 그래서 얘도 4야. 정답 4. 시간이 참. 딱 여기까지 끝나겠네. 101번 푸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분이 이런 거야. 자, 내가 키가 컸어. 아니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윤호가 키가 컸어. 근데 그 전 1년 동안에 너 얼마 정도 컸니? 한 5cm 컸어? 한 10cm 컸니 너? 아이씨, 내가 지금 여기서 8cm 크면 야 이러면은 뭐 야, 이 공기가 달라지는데? 야 1년 동안 8cm가 컸어. 그러면은 앞으로 1년 동안 얘가 얼마가 클 거라고 예상이 돼?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8cm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근데 이게 너희들도 지금 못 믿었지? 그렇지 않니? 앞으로 1년 동안 얘가 8cm가 큰다는 것은 조금 정보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러니까 미분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그래프가 어떻게 가는가 봐야 돼.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주식 겁나 많이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 다. 딴 사람이 없어. 뭐 죄다 무슨 외제차 끌고 막 그러 다니는데 돈이 없어. 왜 그래? 2천만 원 날렸어. 막 이러면서 돈이 없어. 다 주식해서.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그 미분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달 동안에 평균 변화율이 8cm였던 거야.
근데 얘가 하루 동안에 만약에 5mm가 컸어. 5mm. 그래도 많이 큰 거잖아. 그치? 그럼 어제 하루 동안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동안에 5mm가 컸어. 그럼 앞으로 하루 동안에 얼마나 큰다라고 예상이 돼? 5mm. 그건 조금 신용이 가지 않니? 하루 동안에 5mm 컸고,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5mm가 클 수도 있잖아. 그건 좀 신용이 가는 거잖아. 왜? 왜? 표정이 왜, 표정이 왜 그러냐? 씨. 자, 그럼 좀 더 쪼개자. 좀 더 미분을 해보자. 그 전에 윤호가 그 전 1시간 동안에 0.1mm가 컸다고 치자고. 키가 0.1mm가 컸어. 1시간 동안에. 그 앞으로 1시간 동안에 0.1mm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지, 충분히. 이거는 신용이 좀 높아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야. 미분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프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게 미분의 목적이야. 자, 이거 보자. 그래프에서 미분의 의미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에서는 미분계수가 무엇과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 자,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그래프의 기울기하고 같다고. 이 노란색이 얘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 빨간색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커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 흰색의 순서가 되겠죠. 이렇게 의미가 된다야. 자, 미분. 미분은요, 17세기였나? 1600. 야, 뉴턴 몇 세기 사람이야? 뉴턴이 몇 세기 사람이야? 16세기였던가? 17, 18세기네. 17, 18세기. 그래서 17, 18세기인데 이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미분이, 너희는 별 관심 없구나. 미분이 거의 동시대에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뉴턴의 미분법과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 달라요. 그럼 너희들이 방금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극한을 이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 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 라이프니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방금 봤듯이 그래프를 점을 가지고선 그래프를 분석해서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기하학적인 접근이 뉴턴이야. 그런데 되게 웃겼던 게 이런 게 있었어. 라이프니츠는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그럴걸? 독일, 오스트리아? 뭐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뉴턴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 동시대에 미분을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영국 학회랑, 독일이야, 오스트리아야. 아무튼, 거기 학회랑 붙은 거야. 라이프니츠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서 자기가 이러한 수학, 미분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였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대단해 막 이랬던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영국이 질 수 없다. 우리의 천재 뉴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와 뉴턴은 둘 다 엄청난 천재가 원래는 몇 세기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했던 사람이 동시대에 태어난 거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래. 그래서 뉴턴이 근데 보니까 라이프니츠의 발표를 보니까 미분 저거 나 이미 쓰고 있던 건데 뉴턴은 이미 자기는 이게 당연하게 마치 우리는 1 더하기 1은 얼마? 2 증명할 필요가 없죠. 뭐 당연한 거죠. 1 더하기 1은 2.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냥 뉴턴을 쓰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걸 발표는 하지 않고 어딘가에 책장 어딘가에 박혀 있었나 봐.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라이프니츠가 떡하니 발표한 거야. 그래서 영국 학회에서 그랬대. 쟤네들이 라이프니츠, 쟤네들이 우리 뉴턴이 한 것을 베껴 쓴 거다 라고 해서 설전 요구하고 다퉜었대.
몰라. 나도 그 인터넷에서 들은 얘기야. 그랬는데 뉴턴이 라이프니츠가 자기의 증명 방법을 보내줬대. 근데 뉴턴이 보고선 긍정을 했대. 뭐냐? 전혀 증명 방식이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뉴턴도 인정을 했대. 그래서 그냥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발견을 한 게 미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진 거야. 왜 발견을 해? 맨날 가르쳐 줄 때마다 애들이 그래. 이런 거 왜 발견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해요? 야, 이거 없었으면 니네들이 지금 핸드폰 쓸 것 같아? 유튜브 못 봐. SNS 못 해. 거기까지 못 가. 거기까지는 커녕 지금 뭐, 얘네들 뭐 중세 시대에 살고 있을걸? 미분 없었으면. 자, 그래서 뉴턴의 미분,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잠깐만 설명해 줄게. 자,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를 f'의 a라고 하죠. 이렇게 프라임 붙여서 f 함수의 a에서의 미분계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뉴턴의 미분법이에요. 이게 뉴턴의 미분법 표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도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때 y를 x에 관하여 미분한다 해서 dy dx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d자는 미분의 영어가 영어로 좀 잘 디퍼런시에이션. 그래서 미분의 영어로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뭐 디퍼런셜 뭐 차이 뜻하죠. 그래서 얘는 x의 차이, x가 변화하는,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도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d자가 디퍼런셜, 뭐 디퍼런시에이션인지 디퍼런셜인지 아무튼 그것의 d자, 디퍼런스, 차이의 디퍼런트의 차이, d자를 갖다 와서 쓰는 겁니다.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당연히 과제는 104번까지의 과제와